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홀로 쓰기 철학입니다. 지은이는 양형길, 펴낸 곳은 진성북수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심리, 철학 등 다양한 주제로 독서와 글쓰기를 10년 넘게 계속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유튜브 채널 양 작가의 철학 서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소통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대면하며 소통했던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자는 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만남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혼자 있어도 행복해하고 온전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홀로 쓰기 철학에는 몽테뉴, 까미, 에머슨, 쇼펜하우어 그리고 노자와 장자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자들의 세계를 담은 세상에 홀로 우뚝 선 철학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 장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삶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달, 1년을 더 잘 살아내야 한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장자는 말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말한다. 자유롭다는 건 부, 명예 등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말한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일비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고정관념, 사상, 생각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움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욕망과 집착 때문이다. 우리는 돈, 명예, 인정, 타인의 평가에 쉽게 집착하곤 한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말이다. 결국 삶에서 홀로 쓴다는 것은 이러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을 더욱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을 망가뜨리는 욕망. 우리가 대표적으로 집착하는 것 중 하나로 돈이 있다. 돈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가능케 한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에게 모이고 머리를 숙인다. 현대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명언이 되고 부자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낳는다. 하지만 장자는 지혜 없이 눈앞의 이욕을 탐하는 걸 경계했다. 어떤 부자는 자기 몸을 괴롭혀가며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쌓았지만 미처 건강을 챙기지 못하여 재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는다. 이는 잠시의 육신을 위한 가짜 즐거움이다. 우리는 종종 부자가 되었음에도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에 시달리다가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접하곤 한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죽도록 노력하여 재물을 쌓고 그 꿈을 이루었지만 결국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장자는 현재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정욕을 채우는 일은 결국 삶을 망가뜨린다고 말한다. 부와 명예를 이루었음에도 널 잃을까 두려워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칠까 혹은 집에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집에는 갖가지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기 어렵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로 인해 자유롭게 행동하지도 못한다. 이처럼 명예나 재물에
얽매여 휘둘리는 삶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장자는 또한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정 가치관에 집착하는 것도 경계했다. 아무리 숭고하고 멋있어 보이는 가치관이라고 해도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 반대되는 사람들과 모두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에 대한 집착은 최근 직장에서 꼰대라는 모습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직장인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행동 양식들이 다르다. 하지만 고정된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몰아세우게 된다.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다. 자신이 진정 옳다고 생각해서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생각과 다르면 정답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때 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장자는 말한다. 자신의 신념에 남을 평가하고 잣대를 대는 것은 진실로 옳음을 추구하는 행동이 아니며 그저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변형된 부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라고 말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신념과 명분을 신봉한 사람들이었다. 장자는 옳고 그름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가치라고 말한다. 심지어 의로움, 착함, 성실함, 믿음 등과 같이 이롭다고 여겨지는 개념들조차 말이다. 의로움과 성실한 행동일지라도 이 역시 결국은 나만의 기준일 뿐이다. 집착하는 순간 자기 합리화되고 변질된 욕망으로 인식된다. 집착하고 속박될수록 우리는 자유로움으로부터 멀어지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당신의 본질인가? 장자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을 내기활쏘기에 빗대어서 설명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질그릇을 상품으로 내걸고 내기를 하면 화살이 목표물에 잘 맞는다. 하지만 보석이나 허리띠 장식을 걸면 목표물을 맞히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황금을 걸게 되면 화살은 목표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날아가게 된다. 값비싼 상품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활쏘기의 본질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추는 데 있다. 그런데 금품이 걸리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새 본질을 잊게 된다. 눈앞의 목표물보다 값비싼 상품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면 더 잘 움직이게 되고 삶이 뜻대로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욕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롭다는 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걸 말한다. 부자가 되는 것 역시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부자가 되더라도 돈에만 집착하면 재산은 곧 속세가 되고 얽매임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인생의 본질인 자유에서 멀어지게 된다. 장자는 마음을 비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고 일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내 생각 속에 나를 없애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본연의 나로 돌아가야 한다. 자연스러운 삶에 나를 맡길 때 나 자신조차 잊을 수 있다. 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명상의 개념과 가깝다. 명상에서 참 나라는 개념은 현재의 나에게 집중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오늘도 오만 가지 상념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완전히 멈춘다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념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지금 나의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보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 자신을 온전히 잊고 나의 호흡만이 느껴지게 된다. 이 같은 행동을 지속하게 되면
나의 감정이 평온해지고 삶의 번뇌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명상의 효능은 여러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명상은 장자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 온갖 생각과 집착에서 자유롭고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말이다. 유용의 이면, 무용의 이면. 좋음과 싫음,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온전한 내가 되어 살아간다. 조건부 행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매일 즐겁기에 더 잘 놀게 되고 삶의 많은 순간에 더 잘 살게 된다. 결국 인생을 잘 놀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된다. 장자 역시 자신만의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 장자는 기원전 365년에 태어나 기원전 290년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살던 춘추 전국 시대에는 혼란과 변화의 시기였다. 부족에서 도시 단위의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며 하루가 다르게 국가의 주인이 바뀌었다. 대지에는 늘 혼란이 가득했다. 장자가 태어난 곳은 송나라에 있는 몽으로 추정되는데 젊은 시절 그곳에서 관리직을 했다고 전해진다. 전국시대에는 유능한 인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시기였으므로 장자의 명성을 들은 초나라의 초유왕은 그를 초대해 지상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초유왕이 보낸 많은 예물과 재물을 가져온 사자에게 장자의 답변은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장자는 말했다. 그대는 제물로 바쳐지는 소를 본 적이 있소. 오랜 기간 맛있는 여물을 먹이고 비단으로 몸을 감싸놓은 그 소 말이요. 하지만 결국 제물로 바쳐지고 말지요. 이때 소가 발버둥 치고 본인이 뛰놀던 들판을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마찬가지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어서 돌아가고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자유를 속박당하느니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놀고 싶으니 그저 나를 내버려 두시오. 오늘날 회사에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직원은 어떻게 될까? 상사의 총애와 함께 더 많은 업무를 부여받게 된다. 상사로서는 어떠한 일을 시켜도 고분고분 해내는 데다가 결과도 좋기에 일을 더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직원은 회사에 있어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다. 물론 일 잘하는 직원은 많은 업무를 소화한 결과 좋은 평가와 초고속 승진, 높은 연봉, 인상률이라는 보상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이 크면 클수록 자유와 멀어진 채 회사와 일에 더 구속되고 만다. 계속되는 승진과 높은 연봉이 족쇄가 되어 회사에 대한 의존도도 늘어나게 된다. 설령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올렸어도 언젠가 회사에서의 쓸모는 끝나게 된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나이 들수록 체력과 함께 성과는 점차 떨어지고 퇴직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한때 누구보다 유능한 직원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쓸모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게 된다. 장자는 쓸모가 없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가 경계한 것은 작은 쓸모에 집착하느라 본연의 삶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장자 사상의 핵심이다. 쓸모가 있고 없고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도 해낼 수 있는 것도 많다. 타인의 쓸모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의 쓸모를 자유롭게 바꾸고 발견하며 만들어가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자기 자신이 먼저다. 몽테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줄어든다.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된 새로운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향하여 나를 떠나간다.
평생의 행복 같았던 자식들도 독립하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겨우 생일이나 명절 같이 특별한 날뿐.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직장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 하나둘씩 떠나가고 새로운 직원들과 가까워지기는 여간 쉽지 않다.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보다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헤어짐의 빈도가 더 늘어난다. 어느덧 나의 지인은 가족 외에 몇 남지 않았다. 지금 나는 괜찮은 걸까? 외로움은 쉽지 않은 감정이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신경 쓰여 선뜻 마음먹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건 곧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의존하지 않는 삶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 나 자신을 지키고 설사 혼자가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몽테뉴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가족, 친구 관계에서 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들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게 좋다. 나를 올가매는 속박과 당연했던 관계에서 잠시라도 떨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년 중 며칠을 계획하여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그게 어렵다면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자. 타인과의 만남과 여행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과의 약속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자연이라는 수억 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지극히 짧은 순간이다. 삶의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끝이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몽테뉴는 죽음에서 도망가는 것은 삶에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기에 인간은 온전히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죽음이란 아름다운 자연의 승리며 인생의 끝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것이 삶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 삶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진정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기억들이 무엇인지 끝에 다다라서야 우리는 깨닫게 된다. 몽테뉴는 좋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는 죽음은 결론이자 결과는 되지만 삶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좀 더 나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몽테뉴가 생각한 좋은 삶은 단순하다. 춤을 추고 싶을 때 춤을 춘다. 잠을 잘 때는 그냥 잠만 잔다. 산책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걷어내고 다시 산책에 집중한다. 휴식을 취할 때는 온전히 쉰다. 인간에 있어 최고의 작품은 우리가 평범하게 즐기는 일상이다. 몽테뉴는 통치하고 부를 축적하며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들은 단지 사소한 것들 뿐이라며 강조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건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면의 욕망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면만 보다가 결국 불행해진다. 몽테뉴가 강조한 것은 일상의 행복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는 태도이다. 이것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다. 좋은 내용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